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운동, 이 큰 4단원의 시험 대비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험 대비 문제표는요, 앞전 영상에서 봤던 대단한 마무리 문제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먼저 쪽지 시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번, 영국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한 후 메리와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세우고 승인받은 문서는, 자, 일단 요거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중에서 일단 윌리엄하고 메리가 나오니까, 네, 메리하고 윌리엄이 나오니까 이건 일단 명예혁명이라고 답을 찾기는 쉽습니다. 예, 명예혁명 이 답이고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이 윌리엄이나 메리 이런 왕 이름을 쉽게 주지 않고 이렇게 폐위된 왕을 주어보면 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2세가 폐위된 사건은 명예혁명이고요. 제임스 2세 말고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하다가 폐위된 사건은 이건 청교도 혁명이죠. 예, 청교도 혁명. 이렇게 만약 이게 객관적 선지로 나온다면 이렇게 뭐 왕 이름을 폐위가 된 다음에 다시 추대가 된 왕 이름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또 폐위가 된 왕 이름을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렇게 딱 시험에 내기 좋은 파트입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파트에서요. 2번입니다. 프랑스에서 루이 16세를 처형한 후 혁명재판소를 통해서 공포정치를 주도한 인물은 바로 공짜가 들어가는 거에서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팁을 얻어가지고 국민공회 시절입니다. 국민공회 시절에 로베스피에르죠. 네.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그 처형이 된 왕은 루이 16세인데 이 절대 왕정 시대 루이 14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한 왕이고 루이 14세는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기에 국왕이죠. 네, 이것도 잘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한 대륙 봉쇄령을 내린 인물. 대륙 봉쇄령 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죠. 이때는 이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네. 다음에 5번입니다. 영국에서 일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시민들이 발표한 선언문. 자, 일단 1830년대 초반에 일자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그래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시민들이 벌인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고요. 그 차티스트 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선언문 이름이 인민헌장이 되겠습니다. 인민헌장. 이건 1830년대, 40년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무력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정책. 네. 이름 그대로 무시무시하게 무기와 피, 철혈 정책입니다.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 6번입니다. 영국에서 대지주들이 양을 키우거나 대농장 경영을 위해서 미개간지 등의 울타리를 치고 자신의 소유지로 만든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 이게 울타리 친다. 거기서 어원이 나왔죠. 인클로즈 운동이죠. 인클로저 운동. 그래서 이 인클로저 운동이 이제 이 대주주들에 의해 가지고 쫓겨난 농민들이 결국 어디로 모여듭니까? 도시로 모여들어서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바로 도시에 풍부한 노동력이 생기게 됨으로써 산업혁명의 배경이 됐습니다. 네, 산업혁명의 배경.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도시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게 된 배경이 바로 농촌 지역에서의 인클로저 운동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풍부한 노동력의 배경. 7번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생산수단의 공동분배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세우려 등장한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가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8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개척한 대외평창 정책. 식민지 대외평창 그러면 이건 제국주의를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국주의. 9번입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19세기 전반에 실시된, 자, 오스만 제국 하면 앞에 단원에서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고요. 또 비잔티움 제국도 멸망시켰고 또 빈 헝가리 그런 데까지 막 공격을 했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와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전반에 근대적 개혁이 실시되었는데요. 그 근대적 개혁 가리키는 용어는 탄지마트죠. 네, 무슨 물건 사는 마트 같은데 그런 마트가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아실 겁니다. 탄지마트. 그다음 10번입니다. 이집트에서 지중해 홍해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운하. 여기 이 단원에서 운하 나오면 수에즈 운하밖에 없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 그래서 이게 생기기 전에는 진짜 아프리카 맨 남쪽에 케이프타운까지 돌아가지고서야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엄청 항로가 단축이 된 거죠. 11번입니다. 영국이 인도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1905년에 발표한 것은 벵골 분리령이죠. 벵골 분리령. 서벵골은 힌두교도들이 많고 동벵골은 이슬람교도들이 많은데 마치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좀
갈라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통치하기 편하게 그런 목적으로 발표한 것이 벵골 분리령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원래 인도 국민회의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모여졌는데, 이 벵골 분리령을 계기로 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반영 운동. 그다음 이제 동아시아로 옵니다. 12번 중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여 항구를 개방하게 된 계기가 된 전쟁은 1차 아편전쟁이죠. 영국과의 1차 아편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난징 조약을 체결했고요. 이때가 1842년 연도 알아두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하이, 광저우 같은 5개 항구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13번 중국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1899년부터 선교사와 외국인 교회 철도동을 공격한 운동, 바로 의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바로 13번의 답이고요. 의화단 운동.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과 일본이 8개국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죠. 그리고 그 결과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또 신축조약의 중요한 내용이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됐다. 그것이 신축조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870년대입니다. 일본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요구하며 일어난 운동, 바로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민권 운동. 자, 일단 이 1870년대라고 했으니까 바로 직전에 메이지 유신은 1868년에 일어났죠.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정치가 계속 이제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입헌 군주제라든지 나름대로 그 자유라든지 그런 국민의 권리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뭐 이 자유민권 운동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제국헌법이 제정이 되죠. 일본 제국헌법이 제정된 게 1889년이고요. 또 그 다음에 1890년에 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추진한 개혁. 고종의 연호가 광무입니다. 그래서 따와서 거기 이름이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객관식 문제 갑니다. 다음 상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과. 가장 적절한 것은 맨 왼쪽 학생, 젠틀리와 시민계층이 성장하여 의회도 진출하였죠. 찰스 1세가 키워드죠. 찰스 2세가 전제정치를 행하며 의회를 무시하였어요.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했다. 즉 찰스 1세와 권리청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청자가 들어가는 거에서 암기 팁을 얻어가지고 이게 청교도 혁명 말하는 거죠. 청교도 혁명. 자, 그럼 1번 선지. 공포정치가 실시되었다. 이 공포정치 얘기 나오면 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공회 시대죠. 국민공회 시대에 아까 단답형에서 봤지만 로베스피에르가 실시한 정책을 가리켜서 공포정치, 막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단두대로 보냈죠. 로베스피에르. 이건 국민공회 시대. 그 다음에 2번 권리장전이 승리되었다. 이건 같은 영국 얘기긴 합니다만 권리장전 얘기 나오면 이건 명예혁명 때죠. 지금 우리 문제는 청교도 혁명 때의 문제입니다. 3번 국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이것도 프랑스 혁명 당시입니다. 네,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가 먼저고 그 다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런 순서로 나갑니다. 4번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미국 독립전쟁 과정에서, 미국 독립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보스턴 차 사건, 대륙회의 결성 뭐 등등 독립전쟁, 그렇게 나갑니다. 5번 답이 5번이네요. 의회파가 내전에서 승리했다. 의회파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왕당파의 대결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했고요. 이 의회파를 이끈 사람이 바로 크로멜이죠. 네, 크로멜. 의회파가 승리한 사건, 청교도 혁명, 찰스 1세 전제정치, 권리청원 같이 키워드 정리하고 2번 갑니다. 바로 그 크로멜이 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크로멜 사후 영국에서 있었던 일, 즉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답은 금방 1번이네요. 일단 크로멜이 이렇게 찰스 1세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습니다만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하였고요. 이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영국의 아니죠, 이게 잘못했습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이네요. 왕정이 다시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온 왕이 찰스 2세입니다. 찰스 2세. 근데 권리장전하면 아까 쪽지시험에서 봤지만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가 원인이 돼서 권리장전 또 명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게 크로멜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사람은 찰스 2세고요. 그 명예혁명의 원인이 된 왕은 제임스 2세입니다. 네, 같은 2세 2세인데 일단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찰스 2세. 그 다음에 명예혁명의 원인이 된 왕은 제임스 2세입니다. 자, 그거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공화정 수립되었다. 이거 당연히 크로멜이 찰스 1세 폐위시키고 공화정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시기에 또 청교도 혁명 시기에 의회가 권리청원 제출했고요. 그 다음 찰스 1세가 권리청원 승인했고요. 5번 의회파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2번 빼고는 다, 나머지는 전부 다 1번, 2번,
4번, 5번은 다 아까 1번 문제에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청교도 혁명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청교도 혁명. 1번, 2번이 아니고 1번, 3번, 4번, 5번. 그 다음, 3번은 빼고, 3번은 빼고 1번, 4번, 5번. 이게 청교도 혁명 때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 자, 1773년 인디언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보스턴 얘기 나왔습니다.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배에 침입하여 팀이다, 티. 차 상자 300여 개를 바다에 집어던졌다.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죠. 네, 그대로 문제의 답이다. 그 용어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 이건 배경을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딱 개념을 생각한다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요. 이 보스턴 차 관련된다면은 차세를 부과했죠. 차 T에다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차세 부과.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 의회에 자기들 대표를 보내지 않는데 이렇게 영국에서 차세를 부과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니까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우리는 의회에 우리 대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냐, 그런 반발이 일어났고 그런 반발이 이런 보스턴 차 사건이 되겠습니다. 즉 요 문제, 이 보스턴 차 사건의 배경을 묻는 거니까 이렇게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가 이렇게 답으로 가야 되겠고요. 근데 거꾸로 배경이 아니고 결과를 묻는 문제로 나온다면 답은 2번으로 가야죠. 2번. 네. 그래서 2번하고 5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륙회의가 개최된 거는 이 보스턴 차 사건의 배경이 아니고 결과죠. 네.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더더욱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니까 이 미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륙회의가 개최됐고 그 후에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1번 3부에 소집되었다. 이건 프랑스 혁명 시기 제일 첫 단계죠. 네, 루이 16세가 재정이 많이 궁핍해져서 세금을 추가로 걷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 3부에. 근데 거기서 제3신부는 머릿수대로 표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다음 뭐를 소집합니까? 제3신부들끼리 국민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프랑스 혁명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3번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켰다. 이건 프랑스 혁명 시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또 총재정부, 통령정부.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켜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때까지는 총재정부였는데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통령정부가 되고 나중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4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물론 영국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보스턴 차 사건과 산업혁명은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 가나 시기 사이에 들어갈 사실입니다. 먼저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3부 얘기 나왔습니다. 3부에서 제3신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제3신분들끼리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민의회를 결성하면서 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이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우린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한 것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루이 16세 처형은요, 일단 입법의회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는 입법 의회 시기에 이렇게 민중들이 왕국을 습격을 하고 왕권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정지시켜서 일단 입법 의회 시기가 끝나고 이제 국민공회 시대에 이제 공화정이 선포가 되면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 시기 초기 시기, 그리고 입법의회 시기가 끝나고 국민공회 시기가 시작될 때 그 사이를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부에는요, 이 국민의회 앞당겨진 거 땡이고, 그리고 2번 국민의회가 구성됐다. 이것도 테니스 코트 서약 앞입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3번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었다. 이거는 국민공회에서 공포정치를 시행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니까 이거는 국민공회가 끝나가는 단계죠. 네, 땡이고. 4번 나폴레옹이 쿠데타 일으켰다. 이것도 국민공회 그 이후에 총재정부, 통령정부 역시 땡이고. 5번 답은 5번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구체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게 국민의회 때인가 입법의회 때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1, 2, 3, 4번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좀 나머지 선지들이 쉽지 않을 때 일단 확실하게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때는 국민의회 시기, 그 중에서도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후입니다. 네, 잘 순서를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계속 프랑스 혁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령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빈칸 입구에 모스크바 원정.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폴레옹이 아까 봤듯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가 되고, 그리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서 황제가 되고, 그 이후에
대륙 봉쇄령이 내려지고 모스크바 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순서만 알 수 있다면은 답이 대륙 봉쇄령이겠지 있는데 역시 답이 5번 선지 대륙 봉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다른 유럽 나라들 중에서 러시아가 잘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원정을 갔습니다만 결국 참패하고 마는 것이죠. 하여튼 이 순서 통영정부, 총재정부, 황제가 되고 대륙봉쇄령, 모스크바 원정 잘 순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 독립은요 일단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특히 그리스 독립하면 어떤 개념할 때 나옵니까? 빈 체제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사건으로 그리스 독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빈 체제라고 하는 것이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복고 체제니까 그 빈 체제 균열이 시작된 그리스 독립도 역시 나폴레옹 몰락 이후입니다. 꼭 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논리적 순서를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인민헌장이 발표됐다. 지금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 이런 사실을 묻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 인민헌장은요 1830년대 40년대 영국에서 40년대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한창일 때 발표한 운동이죠. 즉 하층 시민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 확대해달라 그렇게 발표한 것이 인민헌장입니다. 역시 꼭 뭐 연대를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시기적으로도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유고요. 3번 국민공회가 수립되었다. 요거는 통영정부 앞이죠. 네, 통영정부 앞에가 국민공회고요. 네, 그 다음 4번 노예해방령이 발표됐다. 이건 미국 얘기죠. 특히 미국 남북전쟁 중입니다.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령 발표했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국 영토와 정치적 상황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도록 결정한다. 바로 이렇게 복구적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회의, 빈 회의고요. 또 빈 회의를 주도한 사람 바로 1번 선지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이죠. 메테르니. 네, 답 쉽게 찾았습니다. 2번 원로주의 발표한 사람, 원로주의는 미국 대통령이죠. 1823년에 바로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원로선언 발표했고요. 3번 권리장전 승인 요거는 바로 영국 명예혁명 때 얘기입니다. 이 명예혁명 때 공동으로 왕이 된 윌리엄하고 메리가 이렇게 권리장전 승인을 했고요. 4번 노예해방령 선언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령 선언했고요. 5번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가 되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7번 다음 조치로 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이게 지문 속에 있는 게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키워드 사람이 있네요. 프랑스 왕인 샤를 10세가 있습니다. 샤를 10세. 자, 샤를 10세 아래 여러 조항을 너희 백성들에게 명하노니 공손하게 받아들일지어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가 배경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 바로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7월 혁명. 자, 그럼 7월 혁명에 대한 거 찾아보면 답은 이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 루이 필리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루이 필리프조차 나중에 2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네. 하여튼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된 사건은 7월 혁명 이후입니다. 답 찾았고 1번 빈체제가 무너졌다. 자, 빈체제가 무너진 거는 자, 지금 7월 혁명이 아니고 우리 방금 잠깐 말씀드린 2월 혁명의 결과 프랑스에서 루이 필리프가 왕에서 쫓겨났고 공화정이 다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메테르니히가 추방되면서 빈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체제가 무너졌다. 이거는 7월 혁명의 영향이 아니라 2월 혁명의 영향이고요. 그다음 2번 노예 해방령이 선언됐다. 계속 또 나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발표한 거. 그리고 3번 나폴레옹 법전 편찬. 요건 또 바로 말 그대로 나폴레옹 시대고요. 5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되었다. 요것도 프랑스 혁명 중에 특히 국민의회 시대입니다. 국민의회 시대 때 그렇게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도 하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8번 갑니다. 8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배경입니다. 배경.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 인정, 유권자 보호를 위해 비밀투표, 또 하원의원 재산 자격조항 폐지. 즉 돈이 있는 사람만 하원의원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폐지하자 그런 내용이고, 일단 하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상원 하원 얘기 나오면 뭐 주로 그 영국 얘기고요. 물론 미국도 상원 하원 있습니다만 이런 21세 이상 모든 남자 선거권 보장 이런 사건,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인민헌장이죠. 차티스트 운동 때 나왔던 인민헌장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이런 요구는 바로 거의 국어 문제 같은 건데요.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사건, 바로 그럼 그런 취지가 답이 있는 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83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일제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사건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표된 헌장 인민헌장. 다음 1번입니다.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이건
영국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윌리엄 앤 메리가 공동으로 왕이 돼서 권리장전 승인하고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때는 1688년에서 89년이고요. 2번 남북전쟁 발발, 요거는 미국이고 인민원장과 전혀 관계가 없고. 3번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도 미국 독립혁명 중에 하나의 과정이고요. 4번 비스마르크가 철월 정책을 내세웠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재상이고요. 이 비스마르크가 이런 철월 정책을 내세우면서 독일을 통일하게 되죠. 9번 갑니다. 9번은 계속 선거권 확대 요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선거권 확대 요구와 관련된 사건 4개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러다티 운동은요, 산업혁명 때문에,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죠. 즉 산업혁명의 부작용 같은 거고요. 땡. 그 다음에 프랑스 2월 혁명 이건 일단 맞습니다. 그 프랑스 7월 혁명은 아까도 봤지만 이거는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혁명이 프랑스의 7월 혁명이고요. 근데 그 7월 혁명 후에 가지고 아까 봤듯이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올랐는데, 역시 루이 필리프도 역시 사람들 선거권을 계속, 특히 하층민들, 노동자들 선거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 바로 프랑스 하층민이나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2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리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방금 전에 봤습니다. 니은 리을이니까 답은 4번이고요. 10번 갑니다. 가국과의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베를린 딱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동서남북을 잘 모르더라도 베를린 하면 독일이죠. 네. 독일의 통일 과정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1번이 나오네요.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철렬 정책을 내세우면서 즉 군비 확장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프로이센을 통일했습니다. 자, 2번 식민지 대표들이 대륙을 연 건 미국 독립혁명 과정이고요. 3번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 발표, 이건 프랑스 얘기고, 또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고요. 4번 카보우르가 산업과 군대를 육성했다. 5번 가리발디 얘기 나오는 건 이건 다 이탈리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인데 이 카보우르는 바로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죠. 이탈리아 북부 중부에 있었던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라서 일단 이탈리아 통일 과정 중에서 북부 중부 쪽은 이 카보르의 사르데냐 왕국이 중심이 되었고, 또 남부 쪽은 이렇게 가리발디가 의용대를 이끌고 시칠리아,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나폴리, 이런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남부 지역을 통일해 나갔는데, 가리발디가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들을 일단 사르데냐 왕국한테 바침으로써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11번 계속 11번 선지 중에 바로 가리발디 관련 얘기가 또 있네요. 자,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 나는 이 나라가 반 노예, 반은 자유. 이런 얘기 나오면 미국 남북전쟁이 배경이 된 바로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 교재 본문에서도 봤지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할 때 취임사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링컨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나는 연방이 와야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제에 반대하는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결국 남부의 여러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게 되고, 그 다음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링컨 대통령에 대한 설명 찾자면 답은 4번이네요. 역시 남북전쟁 중에 노예해방령 발표했죠. 이거 순서를 많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남북전쟁이 먼저 발발하고 그 중간에 남북 노예해방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남군이 우세했다가 이 노예 해방령을 통해 가지고 흑인 노예들이 많이 북부군에 가담하게 되어서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난 거죠. 자, 1번 빈의 주도한 사람 바로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죠. 그 다음 대륙봉쇄령 내린 사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고요. 그냥 나라고만 쓰겠습니다. 3번 볼리비아 독립시킨 사람은요, 볼리비아 포함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5개국의 독립에 크게 공헌하는 사람,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볼리도 거의 앞에 두 글자도 비슷하네요. 5번 붉은 셔츠탄 의용대를 이끌었다. 자, 아까 10번에 5번 선지에서 가리발디가 이끈 의용대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왔네요. 붉은 셔츠탄 의용대 이끈 사람, 이탈리아 남부에서 활약한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네, 가야 들어갈 국가입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요건 뭐 보나마할 것, 영국이고 답은 영국 1번 나왔네요. 자,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세계의 산업을 주도했다. 여기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자, 그 배경들 뭐 얼마든지 객관식 선지라든지 뭐 서술형으로 몇 가지 쓰라,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안정. 자, 영국이 일찍이 정치적 안정을 이룬 배경은 바로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가 확립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왕을 쫓아내고 혁명 일으키고 뭐 그런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 노동력, 특히 도시에 노동력이 풍부해지게 된 게 농촌 사람들이 자기들 농토를 잃고 쫓겨나게 된 사건,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이죠.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도시 노동력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넓은 식민지 개척을 했고요. 네, 13번 갑니다.
네, 계속 이어서 영국에 대한 문제네요. 영국의 대외 팽창 정책에 대한 설명, 기억. 이집트를 보국으로 삼았다. 네, 이게 1914년의 일이고요. 바로 영국이 그 3C 정책이라고 있고, 3C 정책. 그 다음에 또 종단 정책 이런 것들이 영국의 식민 정책 키워드죠. 바로 종단 정책 일단 북쪽인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의 케이프타운 뭐 수에즈우나 그쪽이니까 바로 이집트 보국 삼았다 기억 맞고요. 2번 니은도 맞습니다.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죠. 네.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답이니까 벌써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시 정책이라고 하는 게 3시가 바로 이집트의 이집트의 그 카이로, 케이프타운이 아니고 카이로, 그리고 저쪽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 이렇게 C로 시작되는 세 가지 도시를 마치 삼각형 모형처럼 연결했다고 그래요. 연결하면서 식민지를 넓혀 나갔다는 의미에서 삼시 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특히 아프리카 쪽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집트 카이로부터 또 남쪽으로 케이프타운까지, 그래서 쭉 북쪽 남쪽으로 걸쳐가지고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했다는 의미로 종단 정책,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나라는 뭐 영국 말고도 독일, 러시아 뭐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다. 네, 같은 인도 들어간다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니은의 인도는 인디아, 바로 인도고요. 인도차이나 반도는 지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그런 쪽이죠. 즉 원래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인도에서 먼저 대결했습니다만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하죠. 네,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패배함으로써 인도에서 물러났고, 그 대신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건 프랑스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4번 갑니다. 네, 밑줄친 가야에 들어갈 내용. 자, 아프리카 분화를 주도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영국은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한 종단 정책, 방금 봤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그리고 남쪽 맨 끝에 있는 케이프타운. 반면 프랑스는 동서로 연결하는 횡단 정책. 자, 사하라 사막 남쪽의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그 쭉 횡단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충돌한 사건인 파쇼다 사건이죠. 그 내용이 2번이 되겠습니다. 파쇼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프랑스가 양보해서 물러난 사건이고요. 자, 1번 선지. 남북전쟁은 미국에게 하는 거고, 3번 플라시 전투. 방금 얘기했습니다. 플라시 전투도 역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한 사건인 건 맞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충돌한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충돌했고요. 특히 인도 벵골 지역에서 충돌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가 패배해서 인도차이나 쪽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네, 플라시 전투. 4번 세포의 항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프랑스와는 관계가 없고 영국만 관계된 거고, 이 세포이라는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이죠. 네, 일단 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포 항쟁이 일어난 사건 1857년이고요. 이 영국이 세포 항쟁을 진압한 다음에 무굴 제국 황제 물러나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이 직접 다스리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게 된 거죠. 네,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고 동인도 회사는 해체함으로써 완벽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차티스 운동이 전개된 거, 이것도 영국과 관계된 얘기긴 합니다만 계속 되풀이됩니다. 영국에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한 운동이죠. 선거권 확대 운동입니다. 차티스 운동. 15번 갑니다. 15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원인. 군인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 튀르크당이 무장봉기 일으켰다. 자, 청년 튀르크당의 무장봉기 1908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원인, 이런 건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머릿속에서 개념을 생각하고 답을 찾으면 5번이 딱인데요. 5번이 아니고 3번. 네, 5번이 아닙니다. 술탄이 전제 정치를 강화했죠. 이 튀르크와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순서를 찾아보면 일단 먼저 아까 전에 봤듯이 오스만 제국이 19세기 들어와서 쇠퇴하니까 먼저 술탄에 의해 가지고 탄지마트라고 불리는 근대적 개혁이 시행되었고요. 그 탄지마트 개혁 과정에서 또 이렇게 미드하트 파샤라고 하는 재상의 헌법을 제정했고요. 이 순서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먼저 탄지마트 개혁이 시행됐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미드하트 파샤가 헌법 제정했다. 두 번째. 근데 제대로 이것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다음에 계속 술탄이 전제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네 번째로 20세기 초반 들어와가지고 청년 튀르크당이 무장봉기 일으킨 것이죠.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과정, 이 노력들 잘 순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1번 세포의 항쟁이 일어난 건 방금 전에 봤죠. 이건 인도 얘기고요. 2번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건 이란에서의 또 민족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갑니다. 이란. 네. 16번 다음 가 운동인데요. 여기 지도 딱 보면은 카이로가 왼쪽에 있고 여기 뭡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 바로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여기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딱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 운동이 바로 와하브 운동이죠. 와하브 운동.
자, 와합운동 하면 딱 아랍 민족의 민족운동 그렇게 일단 기본 개념을 잡고 있다 보면 답은 5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계속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이 바로 와합운동이 되겠네요. 네, 아니 이 민족운동이 이 와합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났습니다. 답 찾았고 1번 입헌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담배 불매운동 얘기가 나오면 이거 1번, 3번은 다 이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란 1번, 3번. 그 다음에 2번 벵골 분할령이 발표됐다. 이거는 영국이 인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발표한 거죠. 네, 영국이 일단 인도를 직접 식민 통치하게 된 이후에 인도를 지역적으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벵골 분할령 발표했고 이 벵골 분할령 발표한 시기는 1905년입니다. 그 다음 17번 갑니다. 다음 사건들 일어난 순서. 이것도 이제 계속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출발은 항상 플라지 전투입니다. 자, 플라지 전투 1757년에 일어났고요. 여기서 프랑스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인도에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영국이 점점 벵골 쪽부터 해가지고 점점 지배하는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한 사건이 플라지 전투고요. 그 다음이 세포이들 봉기가 일어났죠. 1857년 딱 100년 후네요. 그러면서 일단 이 20년에 걸쳐가지고 세포이 봉기가 진압된 다음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이 되죠. 네.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면서 완전히 무굴 제국은 멸망을 했고요. 이러면서 영국 식민지가 된 다음에 나름대로 식민지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 위주로 인도 국민의회가 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플라시 전투가 첫 번째, 세포이들 봉기 두 번째, 그리고 여긴 안 나왔습니다만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인도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었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벵골 분할령이 발표가 된 거죠. 네. 인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에 이 인도 국민 회의의 반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인도 국민회의란 조직은 일단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결성이 됐고 또 벵골 분할령 발표자에 결성이 됐는데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벵골 분할령입니다. 이렇게 잘 인과관계 정리가 필요하고요. 일단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니까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답은 2번이네요. 네, 18번 갑니다. 바로 18번 문제 인도 국민회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벵골 분할령에 반발했다. 이것이 맞네요. 맨 처음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이 될 때는 나름 인도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사람들 위주로 결성됐습니다만 벵골 분할령에 반발했고요. 그러면서 또 콜카타 회의를 개최하죠. 네, 콜카타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서 4대 강령을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반영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고요. 2번 세포의 항쟁을 이끌었다. 자, 세포의 항쟁은 인도 국민회의 결성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3번 와합운동을 주도했다. 와합운동은 아랍 쪽 얘기고요. 네. 아라비아 반도. 자, 그리고 4번입니다. 프랑스의 지원으로 결성됐다. 자, 이 인도 국민회의는 맨 처음에 나름대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사람들 위주로 결성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지원이 아니고 영국의 지원으로 처음 결성은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해서 반영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5번 탄지마트 계획을 실시했다. 탄지마트 나오는 거 아까 전에 봤듯이 15번에서 봤듯이 오스만 제국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19번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에서 주장한 내용. 자, 태평천국 하면 기본 컨셉이 평등입니다. 그러면 기역, 토지의 균등 분배, 또 니은 남녀 평등, 악습 철폐. 답 기역 내용 쉽게 나왔네요. 디귿 군대 근대화, 민간 산업 육성. 자, 군대 근대화자 이거는 양문동 얘기하는 것이죠. 서양 무기 따라 배우자. 그리고 리을 이 서양의 과학기술만 따라 배우지 말고 플러스해서 의료제도까지 도입하자. 즉 제도까지 고치자. 이런 입헌 군주제 같은 거 추진하는 사건은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죠. 변법 자강 운동. 네, 항상 이 태평천국, 양무운동, 변법 자강 늘 개념 주요 구호들 늘 섞어가면서 나오니까 잘 주의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밑줄진 개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서양 무기 위력을 실감하였다. 이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중국번 이용장 등 한인 관료들이 개혁 추진했다. 바로 서양 무기 위력 실감해서 서양 무기 따라 배우자는 운동, 양무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양문동에 대한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1번 토지제도 개혁하고자 했고요. 이건 바로 아까 전에 봤던 태평천국 운동이고 2번 청왕조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이것도 태평천국 운동이고 하나 더 들자면은 이건 신의 혁명도 있죠. 네. 태평천국 운동에서 청왕조 무너뜨리고자 주장했던 구호가 바로 멸만흥한이지 않습니까? 멸만 흥한 만주족 왕조를 멸망시키고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자. 그리고 3번 이게 답이네요. 이 양부운동을 일단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 무기 기술만 따라 배우자 그런 컨셉이니까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려 했다. 그런 컨셉으로 나타난 구호 이름이 중체서용이 되겠습니다. 중체서용. 네, 이 구호만 잘 알면 되죠. 4번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낼 것 주장한 것은 요거는 의화단 사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5번 한인 관료와 서양 열강의 용병부대 진압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또 봤던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네요. 이 선지 중에서 1번하고 5번이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한인 관료가 이 지문 속에 있는 증국본 이용장이죠. 그리고 이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했는데 여기서 5번 선지 같이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이 지났던 얘기 나오면 요건 좀 왠지 앞뒤가 바뀌는 그런 5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21번 갑니다. 네, 21번 또 무슨 운동이 나오는데 일단 이름 보면 캉유이가 나옵니다. 캉유이, 량치차오 이런 인물들 나오면 이거는 중국 제도까지 다 뜯어고치자 변법자강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법자강 운동. 자, 그런 취지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모든 정치 요건과 제도를 쇄신할 것.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자, 변법자강 운동, 이건 양부운동, 청일전쟁 패배 이후죠. 자, 운동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요. 일단 변법자금 운동은 제도까지 완전히 뜯어고치자고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1번 선지 중체 서용을 토대로 한 것은 양무운동이고요. 2번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 드러낸 것. 즉 제도는 그대로 놔둔 채 옛날 제도는 놔둔 채 서양 무기만 따라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역시 그런 한계를 느낀 사건은 양무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4번 천조전무제도 즉 토지를 균분하게 나누자 그리고 남녀평등 내세운 것은 태평천국 운동이고 5번 청을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자 주장한 거 계속 나옵니다. 의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22번 갑니다. 22번 밑줄친 폭동의 결과인데요. 폭동 얘기 나오니까 꼭 의화단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청나라 정부가 철도 차관 계약 이렇게 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 나오면 바로 청나라가 여러 가지 전쟁 배상금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재정이 궁핍하게 되니까 철도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철도 국유화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처음 신해혁명의 배경이 되는 우창에서 봉기도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런 거죠. 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폭동, 바로 그 결과 일어난 사건이 신해혁명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양문동 관계가 없고요. 3번 난징조약. 이건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봤듯이 이건 난징조약은 1차 아편전쟁 패배 이후에 영국과 맺은 조약이죠. 네, 청나라가 처음 개항하게 된 조약입니다. 네, 하여튼 답하고는 관계없지만 일단 다시 한번 개념 다지고요. 4번 의화단 운동 발발. 자, 이게 지문에서 폭동 나왔고 또 의화단 운동이 물론 서양 사람들이 세운 철도를 파괴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막바로 철도 나온다고 그래서 폭동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의화단도 그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청정부의 철도 차관 계약, 네, 이렇게 철도 때문에 돈 빌려오자고 하는 거, 다른 말로는 철도 국유화 조치 가운데 일어난 조치입니다. 이건 신해혁명의 배경이 된 거지 의화단 운동은 그보다 앞입니다. 5번 천조 전무제도 발표, 즉 토지를 균분하게 나누자. 이건 또 태평천국 운동 때 얘기죠. 네, 그다음 23번입니다. 일본에서 1870년대 전개된 자유민권 운동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제 바로 헌법이 제정되고 의회가 개설되는 거 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헌법 내용이 이렇게 자유민권 운동한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헌법이 제정이 되긴 했고 그 다음에 의회도 개설됐죠. 일단 헌법이 제정된 해는 1889년, 의회는 1890년입니다. 1번 청일전쟁 발발, 이거는 일단 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894년, 또 메이지 유신은 자유민권운동보다 앞이죠. 1868년. 이 조랑양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막부시대 때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 이렇게 서양 나라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니까 막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치자. 바로 조랑양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메이지 유신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5번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1854년 에도 막부 시대 때 바로 최초로 미국에 의해서 개항된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다음 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 제국은 대대로 일왕이 통치한다. 일왕의 권한, 공식 명칭은 천황입니다만 신성한 침범할 수 없다. 하여튼 일본 얘기 나오고 헌법이 나옵니다. 바로 제국 헌법입니다. 이게 1889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 청의 양문동에 영향을 주었다. 양문동에 영향을 준 거하고 일본 제국 헌법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왕에게 집중시켰다. 이건 국어 문제 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다. 물론 헌법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 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왕은 있으면서 헌법도 있으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입헌군주제가 된 것은 맞네요. 니은 디귿도 맞고요. 리을. 의회가 일왕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던데요. 내용 보면 당연히 일왕의 권한이 신선하고 침범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의회가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리을은 좀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25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 인정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청나라는 원래 조선을 자기들 속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선에서 손 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청은 야오뚱반도 또 타이완 및 그 부속 도시를 일본에 준다. 바로 이 얘기 나오면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써 일본과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모노세키 조약.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4번에 있네요. 여기서 이 배상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상금 지불한다. 이 배상금 가지고 일본은 그 군비 확장으로 아주 군비 확장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일 또 대대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답은 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번 에도 막부 시기에 체결됐다고 하는 건데요. 이 청일전쟁은 1894년에 일어났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에 체결되었고, 그러니까 에도 막부는 그보다 전이고, 이 에도 막부 시기에 체결된 두 개 조약은 바로 미일 화친 조약하고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죠.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화친 조약은 1854년, 수호 통상 조약은 58년이고요. 그다음 2번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주었다. 바로 이런 미일 화친 조약, 수호 통상 조약이 워낙 불평등 조약이다 보니까 막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막부 타도 운동 나아가서 이런 천황 중심의 그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연결되겠네요. 3번 자유민중 운동이 전개된 배경. 자, 이렇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됐으니까 이거 1번, 2번 그대로 이어지고 또 2번에서 3번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선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보장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독점적 지배권 보장받은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독점적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 말고 딴 나라도 더 조선을 넘본 나라가 없어야죠. 근데 아직도 어디가 특히 남아있습니까? 러시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완전히 물리쳐야지만 한반도에 대해서 독점적 지배권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러시아를 물리치고 독점적 지배권을 보장받은 조약은 바로 러일 전쟁 이후에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이죠. 그래서 이 청일 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하고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 잘 취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26번 갑니다. 네, 26번 사회시기 문제인데 이제 반갑게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해는 1894년이고요. 오른쪽에 독립협회가 조직된 때는 1896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97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고요.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또 일본 군대도 따라 들어왔고요.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개혁을 강요한 사건이 바로 일련의 개혁으로 쭉 이어지는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갑오년 1894년이고요. 을미년 9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식이 딱 들어가죠. 그리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 불려들었고 또 일본 군대도 따라 들어왔고 일본 군대가 경복궁 점령하면서 개혁을 강요하면서 갑오 을미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1번 갑신정변은 바로 김옥균 등 급진 괴합파가 일으킨 정변, 또 이 갑신년은 1883년입니다. 그러니까 갑오 갑신다. 갑자가 들어가는 건 사자로 끝나는데 갑 5년은 94년, 갑신년은 84년이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04년에 일어나서 1905년에 끝났고 또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 체결됐고요. 5번 고종이 대한국 국제 선포했다. 자, 대한국 국제 선포된 거는 일단 대한제국이 수립된 다음에 이런 대한국이라는 명칭을 쓰겠죠. 이 대한국 국제는 독립협회가 98년에 해산됐고요. 해산된 다음에 1899년에 대한제국은 황제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전제 군주 국가다. 그런 걸 강조한 내용으로 대한국 국제 고종이 반포했습니다. 27번 갑니다. 27번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기억. 자, 독립신문 얘기 나왔고 서재필 중심 인문 나왔습니다. 또 독립문 얘기 나왔습니다.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 기억 갑신정변인데요. 갑신정변은 자, 일단 먼저 시기상으로 보자면 독립협회 방금 전에 봤듯이 1896년에 조직이 됐는데 갑신정변은 물론 시기적으로 1884년 앞입니다. 근데 혹시 헷갈릴 수 있는 게 서재필도 물론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갑신정변 시기 자체가 훨씬 앞의 시기고요. 이 의회 설립 주장했다. 이것이 맞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가 주장한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 의회 설립 주장하자고 하는 것이고, 즉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는데 고종하고 또 보수파들은 마치 이걸 왕정을 폐지하고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자는 것으로 또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디귿 대한국 국제 반포했다. 자, 대한국 국제 방금 전에 봤듯이 내용인 대한제국의 절대 군주 정립을 강조한 내용이니까 독립협회 컨셉하고 맞지가 않고, 또 이건 대한국 국제는 독립협회가 해산한 후입니다. 해산한 후에 1899년에 반포가 됐고요. 리을 바로 독립협회가 개최한 바로 그 대중연설회 그 이름이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래서 리을 답을 찾아보면 3번 아니 리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네, 먼저 28번 문제.
의회 승인 없이 뭐라고 나오는 거. 왕권은 뭐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바로 여기 또 제목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권리장전입니다. 그러면 위 문서와 관련된 영국의 혁명,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 때고요. 권리장전은 명예혁명 때죠. 명혁명. 자, 이 명혁명만 쓴다고 다가 아니고 이 명예혁명에 대해 서술을 해야 되니까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예혁명의 그 의의를 설명하자면 의회가 제임스 2세, 찰스가 아니고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세운 사건이 명예혁명이고요. 위 문서의 승인, 이제 권리장전의 승인이 갖는 의의를 쓰자면 바로 키워드가 입헌 군주제를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후 영국은 명혁명 이후에 입헌 군주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헌 군주제 토대가 마련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또 그 정치적인 안정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 것이고 계속 그런 인과관계가 이어지겠습니다. 29번 갑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 써보겠습니다. 북부 남부 얘기는 이건 거의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61년 남부 연합이 북부에서 험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전쟁 초기에는 하여튼 남부가 우위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시기적으로 보나 남부 연합이 전쟁 일으킨 사건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네, 남북전쟁. 자, 그 이유를 이때 북부, 남부 각각 어떤 산업이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산업이 특징이 있냐에 따라서 노예제 찬반이 바꾸죠. 또 좀 다르죠. 근데 그걸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부와 남부를 잘 구별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제 확대에 반대를 했고요. 반면 남부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대농장이 발달해서 노예제에 찬성했습니다. 마지막 30번 갑니다. 30번 다음 주장을 내세운 운동 또 배경 잘 구별해서 써야 되겠네요. 자, 먼저 천하의 토지 어쩌고 나오고 균등하게 나누자 그런 얘기니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 되죠. 바로 태평천국 운동에서 강조한 바로 천조전무제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조전무제도. 자, 근데 하여튼 이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나라 정부가 아편전쟁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니까 당연히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